안녕하세요. 해양과학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신 선배님들의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헤드 인터뷰 진행을 맡게 된 강연경, 이혜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에 필요한 각 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신 신입생, 재학생 학우분들을 위해 각과 취업 선배들과 인터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헤드 인터뷰는 3분기로 나눠서 1분기마다 각각 취업 선배님들을 전해주는 정보를 전달해드릴 예정인데요. 그럼 지금 바로 취업 관련 정보와 꿀팁들을 알아보러 가볼까요? 먼저 해양생물공학과 인터뷰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자기소개부터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양생물공학과를 졸업한 13학번 김지민입니다. 저는 지금 석사를 같은 과에서 졸업을 하고 박사 과정 중에 있는데 현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생태보전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관련 학과 자격증이에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대사항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련 경험은 주로 함께 실험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취업을 4학년 때 같이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함께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석사를 하는 도중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저는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간이 굉장히 짧아가지고 그냥 공고가 나서 바로 지원을 해서 됐습니다. 제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 거는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해양보호생물이 있는데 이 중 계류를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구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식지회 보존기관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사육실에서 그 관련 생물들, 주로 무척추 동물을 사육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관련 해양보호생물 무척추 동물이 어디에 서식하고 있는지 서식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통해서 DB를 구축하고 지도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해양보호생물 후보종을 지정해서 이제 등록하거나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긴 한데 없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그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과는 정말 재밌는 연구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대학원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더 큰 고민이라고 생각했던 게 학과를 졸업해서 바로 취직을 할 건지 아니면은 이 전공을 살려서 연구직을 갈 건지 이것부터 고민이 되었기 때문에 대학원을 가서 이제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취업이 어려워서 각자 이제 준비를 할 텐데 저희 학번이 되게 특이한 게 같이 기사 시험이 있거나 그럴 때 다 같이 모여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함께 재밌게 놀면서 준비 같은 것도 하고 의견도 공유해가지고 되게 취업이 다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냥 함께 즐겁게 생활하면서 준비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네, 그럼 다음으로 해양경찰학과 인터뷰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하기에 앞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해양경찰학과를 졸업하고 경기도 이천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는 허인아입니다. 군산대학교 해양경찰학과에 편입하면서 학과 교수님과의 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취업 계획을 세워나갔고, 군산대학교 취업지원과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채용 정보에 관심을 가지면서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관련 학과 4년 졸업, 태권도 3단 2가지 스펙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각 기관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관련 학과 졸업자, 관련 분야의 근무 경력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무도단증 소지자를 우대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많은 응시자들이 기본적으로 무도단증은 소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제 입사 동기들도 모두 무도단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시험 응시자들은 청원경찰 시험 준비와 더불어 관련 자격증에 포함하는 일반 경비 지도사 자격증 준비도 병행합니다. 무도 단증 소지를 우대사항으로 두는 만큼 태권도, 유도, 주짓수 등의 무도 관련 활동이 필요합니다. 청원경찰 직업 특성상 많은 민원인을 상대하고 순찰을 돌며 활동하기 때문에 꾸준한 체력 관리가 필수입니다. 또한 잦은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으므로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 요소도 꼭 필요로 합니다. 첫 사회생활이라 직장 내에서 잘 적응해야 한다는 걱정, 실무에서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민원인들을 주시하고 긴장하는 것과 특히 악성 민원인 상대 시 겪게 되는 거친 언어와 행동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취업한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슬럼프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극복 방법이라고 하면은 월급날을 바라보며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해양경찰학과 학우분들께 정말 좋은 정보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다음으로 해양생산 시스템 전공 인터뷰를 보러 가실까요? 질문하기에 앞서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해양생산학과 06학번 조장음입니다. 저는 2010년에 군산대학교 해양생산학과를 졸업해서 참치 선망어선에서 3년간 병역특례로 승선을 마친 뒤 현재 군산대학교 새해리모 실습선에서 3등 항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양생산학 전공에서는 군필자든 미필자든 승선 경험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학생들이 정식 항해사로서의 경험이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해운회사나 수산업계 업체에 취직하거나 공무원이나 공공기업 임용 시에 대부분의 기관에서 승선 경험을 필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요즘 졸업 예정자들의 경우 이제 어학이나 학교 성적에 있어서는 대부분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 전공자라면은 승선 경험 유무가 향후 사회 진출에 있어서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과는 관련 자격증이나 취업에 관련한 지식을 수양할 수 있는 교육체계나 실습선, 그리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비롯한 교육기관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학업 외에는 별도로 취업 준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공 관련 자격증들을 취득하고 제가 이제 원양어선에서 해기사 병역특례를 마친 뒤에 이제 육지에서 선사의 업무 시스템을 배우려고 인턴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여러 관련 업체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학과에서 주로 배우는 이제 항해학이나 어업학은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취업 시장에서 그 남들이 가지 않거나 모르는 틈새를 공략하기가 매우 용이합니다. 그 취업이 어려운 때 항해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방법이 까다롭고 잘 모르기 때문에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우리 학과를 나오면 알파나 레이더 시뮬레이션 교육이 자동으로 이수되고 필기시험만으로 회계사 자격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쉽게 항해사가 될 수 있고요. 또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항해학이나 수산학을 동시에 배우기 때문에 요즘 졸업생들이 선호하는 어업지도원이나 해양경찰이 되는 것도 매우 쉽습니다. 처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원양어선이라는 미지의 직장에 갔을 때는 마음가짐이고 뭐고 정신이 되게 없었어요. 그곳의 환경이나 업무를 적응하기도 되게 벅찼거든요. 근데 그만큼 시간도 되게 빨리 갔고, 그래서 이제 하선 후에 육상직에 처음 진출했을 때 무엇을 하든 될 것 같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참치배도 타고 왔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냐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다시 대학생활로 돌아간다면은 교수님들이 좀 했던 수업에 많이 집중을 할 것 같아요. 좀 저희 그 동문들이 보기에는 되게 진부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 대학은 이제 수업에 있어서도 자유분방한 편이라서 학교 수업을 되게 열정적으로 듣진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간간히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단편적으로 해주시던 말씀들이 실무에서 이제 큰 도움이 됐던 적도 있고, 가장 도움이 됐던 거는 제가 현재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그 공무원 임용 면접 시험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후배님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그 수산학이나 뭐 항해 관련된 학과가 전국에 되게 많지만은 저희는 서해권에서 유일하게 있는 그 수산계 학교이기 때문에 더 자부심을 가지고 뭐 그 학업에 임하고 또 사회 관련 전공으로 많이 진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생산 학우분들이 취업을 준비하셨을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린 엔지니어링 전공 인터뷰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시작하기에 앞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마린 엔지니어링 전공 졸업생 17학번 이호진입니다. 아무래도 1, 2학년 때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자신이 가고 싶은 회사와 접촉하게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시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학과 자체적으로 주최하는 취업박람회 덕분에 학생들에게 실습의 기회와 더 나아가서 이제 취업의 발판까지 삼을 수 있게 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성사마다 다르기는 한데 대체로 이제 학과 졸업 조건만 갖추게 되면 성사 취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사관분들께서 이제 많이 도와주셔서 크게 외로움은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제 3기사 기준으로 이제 한 배를 타고 오면 보통 3천 후반에서 4천 초반 정도로 이제 측정이 되는데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말씀드리긴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실습기관사 신분이 아니라 사관의 신분으로 타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가 높아지고, 근데 이에 따라서 단점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초임이다 보니까 사관으로서 부담감을 동시에 안고 업무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경력이 쌓이고 익숙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들 졸업 조건 잘 맞춰서 원하는 회사 취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린 엔지니어링 학우분들께 정말 좋은 정보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는 해양생명과학과의 인터뷰를 보러 가실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97년도에 졸업한 허준욱입니다.
예, 우리 제가 이제 다녔을 때는 예전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생물을 다루는 학과이다 보니까 우리 이제 1박 2일, 막 2박 3일 해가지고 실험했던 게 이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이제 물고기 이제 해부라든가 아니면 부화시키고 발생시켜서 이제 보는 그런 게 굉장히 이제 흥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우리 이제 학과에서 행사가 와어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와자는 이제 개구리 와자고요. 그 다음에 어는 이제 물고기 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실험하고 이제 물고기나 이제 개구리들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영혼을 조금 이제 달래주기 위해서 우리 이제 학과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작년 코로나가 있었을 때는 안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4월 이제 중순쯤에 저희가 이제 우리 학교 양어장 근처에서 이제 행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학교에 이제 양어장이 있고 여기는 이제 우리 학과 학생들이 언제든지 가서 이제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관찰할 수 있고 실험할 수 있는 장소이고요. 그 다음에 바다 물고기는 이제 저쪽에 우리 부안 쪽에 해양연구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 학생들은 아마 1학년 때는 이런 게 많지 않은데 2학년, 3학년, 4학년 되면서 이런 실습하고 실험하는 이제 과목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학교 양어장하고 그다음에 부안에 있는 해양연구센터를 이용해서 하면은 굉장히 흥미롭게 4년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학과를 이제 졸업하면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이제 정부 쪽에서 이렇게 보면 해양수산부가 있어요. 우리 단과대, 해양과학대 공통으로 이루어지는 거지만은 특히 이제 해양수산부 안에 우리 이제 생물을 다루는 이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 수 있는 데가 공무원 하면은 이제 수산직 공무원이 있어요. 국가 이제 해수부에 근무하는 이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각 도에도 이제 수산 관련 이제 공무원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시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이제 연구기관 이런 건 있는데, 이런 쪽으로 이제 취업하는 이제 공무원 쪽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거는 해양수산부 쪽에는 행정 쪽을 보는 수산 행정 쪽 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직이 있습니다. 연구직은 공통으로 다른 데도 이렇게 가지만은 연구사가 있고 이제 연구관이 있어요. 최근에는 연구관을 직접적으로 뽑지는 않고요. 연구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연구 실적이나 이런 게 많아지면 연구관으로 이제 갑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우리 수산 관련 이제 행정하고 연구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류, 그 다음에 무척주 동물, 해조류 이런 거를 직접 이제 사육하고 키우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배워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이오 회사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학과에서 이제 스마트 양식 공학이라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스마트 이런 쪽 4차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고 있는데 아마 저희 이제 지금 이제 물고기 키우거나 생물을 사육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4차 산업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화라든가 AI, 사물 인터넷 이런 거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인력 부족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규모 양식장에도 한 사람이 컴퓨터로 해가지고 사료를 이렇게 자동으로 준다든가 아니면 우리 수질 분석이나 이런 분석 같은 거를 다 이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스마트 양식 공학으로 해가지고 컴퓨터 정보통신공학과하고 연계해가지고요. 학생들이 3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이거를 계속 이제 학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학생,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제 우리 학과에 대해서 이제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1학년 때 이제 기초 과목 듣고 2학년 때 전공 과목을 조금씩 들으면서 내가 어느 분야에 흥미가 있겠구나를 이제 느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어류 양식학 실험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그 교수가 돼가지고 어류 양식학 이제 연구실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자기가 이제 흥미로운 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학과에서는 저는 이제 어류 양식 쪽, 이제 물고기 쪽을 이제 그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옆방은 해조류입니다. 우리 이제 김, 미역, 다시마 이런 것들을 하는 이제 교수님이 계시고, 그 옆에는 또 이제 그 무척주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그 꽃게라든가 전복, 조개, 새우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연구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물고기를 키울 때 먹이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료 쪽 이제 그 먹이 연구하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계신 이제 교수님은 그런 물고기를 키우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양식공학이나 이런 쪽인데요. 물을 이제 얼마를 줘야 되고 수질을 어떻게 맞춰야 되고 이런 쪽에 연구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얘네들을 키우면서 자원이 어떻게 성장이 되고, 그 다음에 자연 생태계에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호수 같은 데에 물고기가 이제 몇 마리가 있는지를 추측하고 그러는 자원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과는 이제 6분의 이제 실험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도 이제 예전에 다녔을 때 이렇게 보면 1학년 때 이제 실험실을 들어가고 싶지만 막 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제가 이제 그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2학년이나 한 3학년 때쯤에 자기가 이제 전공 수업을 듣고 나는 예를 들어서 해조류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그 해조류 교수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제가 이런 쪽으로 한번 그 실험을 하고 싶고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찾아가면은 좋을 것으로 이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연구가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교수님이 연구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저는 이제 다 할 수 있다고 이제 됩니다. 그 다음에 각자 이제 아까 이제 우리 6분의 교수님들이 실험실에서 주로 하는 이제 뭐 연구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부수적으로 배우면서 그 학문을 이제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93년도, 90년도에 이제 다닐 때는, 우리 쪽 이제 취업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바이오 회사나 이렇게 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후배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1학년 이제 처음 들어와가지고 많이 놀고, 그 다음에 많이 이제 공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부는 뭐냐면은 4년 동안 배울 이제 우리 전공 공부 이제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이때 1학년 때는 이제 다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요즘에 이제 전자책도 많고 우리 이제 도서관도 굉장히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영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있는 선배도 이제 예전에 영어를 잘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석사, 박사 이제 그 과정을 가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3학년, 4학년 때 되면은 우리 이제 아까 행정직이나 아니 연구직으로 가려면은 우리 이제 학과를 이제 나오면 고유의 이제 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산 양식 기사가 있고 나이가 좀 이제 연배가 되면은 수산 양식 기술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공무원 이제 수산직 공무원 시험 볼 때 가산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졸업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제 따면은 굉장히 이제 좋을 것으로 이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후배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거는 1학년 때 책 많이 읽고, 그 다음에 1, 2학년 때 영어 공부 많이 하고, 3학년 때 기사 공부하고, 4학년 때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취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 이제 전염병 때문에 많이 이제 후배들도 못 보고 이제 선배들도 이제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학과가 내년에 6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이 학과의 교수로 있고 여러분들의 선배고, 그래서 내년에 이제 이 코로나가 좀 없어지면은 우리 이제 선배들, 그러니까 60년 생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제 60년 총동창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힘내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선배님의 좋은 인터뷰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산생명의학과 인터뷰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뷰하기에 앞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수산생명의학과 17학번 이원식이라고 하고요. 지금 김포에서 원소산이라는 양어장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전공 관련 자격증이나 영어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취업을 하지 않고 창업을 했기 때문에 저는 딱히 창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이 필요 안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보통 자기가 이 과에 나와서 어떤 일을 할지 정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준비를 할 수 있냐, 자기가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냐. 예를 들어서 저는 대학교 들어오기 전부터 양어장을 할 목적으로 이 과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다니는 동안에도 제가 양어장 창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할 것들, 어종 선택이나 양어장 시설 같은 거, 초기 자금 마련 계획 같은 거, 그런 거를 대학교 다니는 동안 여러 가지 알아보고 준비해서 창업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전공 관련 자격증이나 영어가 없거든요.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런데 그래도 저도 이렇게 창업하고 하는 거 보면은 개인적인 스펙보다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작년 5월에 창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대학교 졸업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딱히 창업 준비 기간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창업할 목적을 가지고 대학교 와서 준비도 했고, 그렇게 해서 아까 말했듯이 자기가 뭘 준비해야 될지 잘 알고 있다고 하면은 취업 준비 기간은 없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전 창업을 했잖아요, 양어장을. 근데 이게 도움이 되냐? 취업에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기준으로는 진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론도 배우지만 그 이론은 현장이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물고기를 키우다 보면은 이론대로 했을 때 안 맞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막히거나. 그럴 때 또 어떻게든 넘어가요, 보통. 그런데 그 경험이 어디서 나오냐? 자기가 물고기를 키워봤을 때 그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서 실력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력이 되고 스펙이 돼서 취업할 때 도움이 된다 생각해요. 저희는 물고기의 병을 다루는 과인데 저는 좀 양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어류의 생태와 생리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두고 그것을 키울 때 필요한 수질 관리, 약품 사용 이런 거라든가 그런 거를 좀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양어장 창업할 때 필요한 거, 자신이 필요한 것들, 그런 정보들을 부합해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양어장을 창업했지만 저희 친형도 지금 제 양어장 바로 옆에서 먼저 창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형제끼리 제가 모르거나 막힐 때 저희 형한테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제가 동생이고 늦게 했지만 저희 형도 저한테 자문을 구하고, 서로 형제끼리 어려움이 막힐 때 그냥 머리 싸매고 같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 같아요. 후배들이 너무 성적이나 이런 거를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그거에 대해 연연하거나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좀 적당히 놀고 적당히 공부하고. 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꿀팁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10분 샘병 공학과의 인터뷰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시작 전에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생명공학과 14학번 유호성이고 지금 19년도에 8월에 취직해서 지금 한 1년 9개월 정도 일을 하고 있고요. 회사는 푸드웨어라는 만두 제조업체입니다. 지금 업무는 해썹이고요. 외부 심사 대응 업무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실험실 들어가지는 않았는데요. 솔직히 실험실에 들어가는 거는 도움은 되죠. 내가 할 줄 아는 게 많아지고 내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인력을 채용할 때 할 줄 아는 게 많으면 어쩔 수 없이 가산점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자기 시간 내면서 실험실에서 시간 보내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하고 싶은 거를 그 시간에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정도로 취업의 문이 닫혀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만 놀고 싶다라고 생각 들 때까지 놀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4학년 1학기 마치고 바로 취업을 해가지고 이게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시간을 좀 가지고 이제 취업을 하면은 개인적인 시간이 많아서 좀 이것저것 해봤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저는 노는 시간이 많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사회생활도 많이 해보고 돈 좀 모아서 여행 가는 거 저는 추천해요. 물론 직무 관련된 자격증도 많이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엑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엑셀 없으면은 일 못해요. 저도 회사에서 많이 배웠어요, 엑셀. 그래서 요새 저도 되게 필요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자격증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솔직히 처음부터 대기업 네이버, 넥슨, 포스코 이런데 솔직히 처음부터 가긴 힘듭니다. 그죠? 어차피 중소기업부터 대부분 시작을 할 텐데 중소기업에서는 솔직히 자격증 같은 거를 많이 따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만 적당히 가지고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에서는 많은 걸 그렇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영어 공부 물론 개인적으로 토익 점수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승진에 있어서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솔직히 자기가 욕심내서 좋은 회사를 가고 싶어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솔직히 자기가 대학 생활하면서 엄청나게 스펙을 쌓지 않은 이상 욕심은 좀 줄여야 돼요. 자기 기준 낮추고 회사 네임밸류 따지고 주야 교대라서 안 들어가고 주 6일 근무라서 안 들어가고 이런 거 따지는 건 정말 이런 생각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솔직히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는 건데 솔직히 1년이라는 시간은 거의 배우는 시간이고요. 그 1년 동안
배우는 시간인데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서 배운다 이런 생각으로 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나를 회사에 파는 거예요. 연봉이라는 건. 과연 내가 이 돈을 받고 이 회사에서 이만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기 기준을 낮추고 욕심 내지 말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디든지 지원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한 과만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식품영양학과 인터뷰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14학번 김동욱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은 제가 보령제약이라고 전라도 광주 쪽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 데가 과하고 조금 무관해서 저는 지금 취득한 거는 위생사 하나고 따로 이렇게 특별히 준비한 거라기는 보다는 그 4학년 2학기 때 끝까지 안 하고 좀 조기 졸업을 좀 하고 조기 취업을 하려고 많이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직종은 그 약국 영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장점이라고 하면은 저의 능력에 따라서 이런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성취도라는 게 좀 나눠지고 단점도 그러면 장점에 좀 이렇게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결과물이 안 나오면 그 한 달은 조금 힘든 한 달이 돼가지고 마음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죠. 네,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하는 직종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요구하진 않아요. 제가 사실 갖고 있는 게 진짜 위생사 딱 하나고 뭐를 중요시 하는지 글쎄요. 네, 뭐 딱히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에서는. 네. 이건 제가 대학원 안 나와봐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지인이 또 대학원을 나왔는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확실히 플러스 알파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학과 관련된 저희 공부보다는 저는 자기소개서 자소서라고 하죠. 이게 엄청 중요해요. 뭐 앞으로 이제 1, 2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제 다니시면서 아시게 되겠지만 이런 내부적인 스펙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입사할 때 자기소개서는 엄청 많이 비중이 이제 높아져가지고 자기소개서에 좀 비중을 많이 뒀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저는 늦게 학교를 왔습니다. 24살에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학과 공부 사실 이런 말씀 드려야지 모르겠는데 열심히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열심히 안 하고 근데 하고자 했던 목표는 꼭 이루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마음은 너무 또 얽매이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기가 할 게 뭔지 명확하게 목표를 좀 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좀 3학년 때부터 4학년 때부터 조금 진로를 미리 고민한다면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하고 싶은 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와! 지금까지 1분기 취업한 각과 선배님들의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다음 2분기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산대학교 학생 여러분, 모두들 좋은 곳에 취업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